6월 13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슈퍼위크 2일차에 호재가 터지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또다시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S&P 500은 1.35%, 0.93%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자, S&P 500은 2년 전에 돌파했던 4,300포인트를 재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호재가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자 우선 미국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4.1%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4%대로 예상된다.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목표 인플레이션 2%에는 많이 높지만은 그래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걸로 인해서 연준이 현재 6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물론 7월, 9월, 11월에는 50%가 넘게 아직은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지만은 사실 패드워치도 매일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패드워치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패드워치 지표를 너무 맹신하지는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패드워치 지표는 FMC 발표 하루 전날에 보시면 됩니다. 네, 맨날 바뀌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루 앞두고 80%니까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동결 이후에 새롭게 발표될 수 있는 뭐 CPI라든가 PPI가 더욱더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이제 1월 달에 첫 번째 피벗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연준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원래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연준 전 부회장 클라리다 부회장이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해서 인플레 목표치 복귀를 성공할 것이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재무관계라든가 지금 뭐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또 정부가 여기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시장에도 긍정적인 기류들이 어제 많이 흐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밑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주식 채권에 114억 달러 규모의 수매수가 유입되어 있다. 뭐 굉장히 좋은 지표고 특히 재밌는 게 중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이 자금이 중국에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5월달에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환율은 제가 국가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최근에 원화 약세를 이겨냈다. 자, 이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 손익을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죠. 네, 더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올해 이제 연말까지 1,300원 구간대를 원달러 환율로 좀 고정해놨는데 그럼 지금 1,300원을 하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300원이 고점으로 인해서 강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자 1분기 분기 배당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주가가 화끈하게 올랐더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TMC, SK하이닉스 배당도 많이 했는데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물론 여기는 대형주가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추정 매수로 인한 대형주의 상승으로 뭐 그런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은 조금 더 재무제표가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한 우량주 위주로 투자의 자금들이 쏟아질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극화잖아요. 증권사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추천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주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중간 기업들이 떠버린다는 효과를 제가 계속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기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붙이면은 저는 원래 배당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배당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우리나라는 배당이 너무 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을 할 돈으로 기술 설비 더 투자하고 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 더 벌어라.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게 해라. 사실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정말 오래된 기업들 그리고 매출적으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면서 주주를 잡으려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배당이라는 건 정말 주식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식을 만들 때부터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일정 부분 배당을 하면서 너의 권리를 챙겨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배당을 기업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많지만, 자, 배당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요. 배당에 대한 세금도 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이런 배당에 대한 리스크들과 그리고 세금이 너무 셉니다. 네, 기업들이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를 부양 안 시키고 뭐 합니까? 맨날 계열사 분리하잖아요. 인적 부담, 물적 부담 해버려가지고 떼버리잖아요. 제가 LG가 만약에 분사 안 했으면은 지금 거의 2배 갔을 거다. LG 솔루션의 상승분을 그대로 녹여냈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기업을 분할 안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내야 될 세금과 그리고 또 배당도 해야 되잖아요. 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너무 세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깎아주거나 아니 배당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기업들에 대한 세금이 세다. 네,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내 기업들이 왜 배당을 안 해야 하는데 이 배당의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좀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옥죄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후진국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선진국 지수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규제하는데 세금 때려버리고 어렵다. 좀 재밌는 이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렸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뭡니까? 국제유가 100달러 그리고 100달러 후반 상단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전망을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를 95달러에서 86달러까지 내리면서 현재 유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제발 이 정도 유지해줘. 최근에 사우디가 감산했지만은 별 타격이 없죠. 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힘들어요. 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유가를 하락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익률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감정 싸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지금 감정 싸움에 의해서 유가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보시면은 유가는 당분간 안정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수출 주도 국가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엄청나게 퍼렇죠. 네,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빅테크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 반도체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유예해줄게. 사실 이건 좀 예정이 되어 있던 일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비었던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통해서 수출 규제를 했던 그 반도체의 퍼센티지를 우리가 좀 차지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못을 박았죠. 그건 절대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추가적인 반도체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일단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유예가 연장이 되었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이번에 많이 주고 왔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이거 좀 더 달라 이겁니다. 5%만 더 줘. 퍼센티지 늘릴 수 있게. 5%더 주면 아마 삼성전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 업종들의 반도체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 특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는 점도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니오가 전기차 가격을 540만 원 일괄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여러분들 지금 모델 3 가격을 계속 내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여기 인플레 감축법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것들은 현대차의 좀 악재다. 네, 좀 현대차가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8% 넘게 빠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악재들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최근에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그런 이 통일, 네, 충전소 이제 통일도 요게 좀 동반되는 악재죠. 요 세 개가 합치면은 70%가 넘는데 충전 규격을 테슬라로 맞추게 된다면은 현대라든가 폭스바겐이나 다른 유럽 차들이 결국에는 충전 규격으로 테슬라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럼 테슬라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크레딧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본다면은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또 오르면서 무려 12년 더 상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FDA에서 이 바이오젠의
레켄비, 레카네맘입니다.에 대해서 글로벌 정식 승인을 조금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은 승인이 돼요. 정식 승인되면서 드디어 치매 치료에 대한 좀 길이 열리지 않느냐.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엄청나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특히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기술력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공장형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나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게 치매입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미래는 치매 치료제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암은 1, 2년마다 이제 계속 종합검진 받으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1기, 2기 때 잡으면은 잘 치사율도 낮습니다. 근데 치매는 걸리는 순간 끝이에요. 아무런 약이 없어요 아직. 아무런 약이 없습니다. 정말 효과가 확실한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요. 늦추는 것뿐이죠 속도를. 그래서 치매는 정말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병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수명이 너무 늘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개발할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해요? 70대 80대 막 치매 걸려버리는데 치매는 너무 슬픈 병이죠. 치매는 슬픈 병입니다. 암은 정말 그 암세포를 표적으로 지금 표적으로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지만은 치매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슬픈 병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타격이 더 크다. 그리고 암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걸려서 이제 늦게 발견하면은 뭐 돌아가시면 되는데 치매는 걸린다고 죽는 병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다.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유일하게 좀 전망이 좋은 게 치매라고 말씀드린다. 그 하나가 또 더 있는데 이제 탈모죠. 근데 탈모는 제가 완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탈모랑 치매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네, 그래서 치매 관련 테마주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모아가기는 좋다. 최근에 이제 소룩스, 아리바이오가 이제 소룩스를 인수를 하면서 아리바이오가 좀 치매 관련돼서 관련 테마로 있기 때문에 대장은 메디프론이지만은 소룩스라든가 뭐 최근엔 피플, 뭐 퓨처케어 많이 올랐죠. 그런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룩스 그래서 오르면 아마 단타 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개별적으로 이슈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네, 좀 길어졌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길어져서 문제입니다. 자, 오늘 CPI 발표 있고요. 어제는 좀 비싸게 진행될 거고. 자, 오늘 스펙주 세계 공모 청량합니다. 오늘 스펙주는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장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